투자임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동산 투자라면 내가 안정적으로 갈 거면은 어떤 데로 가야 되느냐를 조금 생각하시고, 그런 초호화 고가 럭셔리는 일반 상업용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투자이민에서도 파산이 난 프로젝트들이 꽤 있어요. 제한수는 다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투자이민 같은 경우에는 돈을 넣어야 되는 금액 자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막 몇백 대 1이 될 정도로 물밀렸듯이 사실 들어오는 것 자체가 좀 힘들어요. 근데 이제 물론 옛날에 50만 달러 했을 적에는 그래도 할당해 놓은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뭐 밀려있기도 하고 했었어요. 그래도 다른 데 비하면 훨씬 적어요. 지금은 2022년에 이제 RIA가 새로 이제 계약법안이 새로 온 다음부터는 이게 한다고 해서 바로 시작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리지널 센터도 그 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프로젝트도 개개별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거의 사실 작년 말부터 들어가신 분이 거의 처음이에요. 그래서 비자 할당량이 남아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저희가 모든 문허가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실 지금은 진행을 하면 바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얘네도 또 이제 비자 할당량보다 더 많은 숫자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시골 지역에 투자하는 그런 이제 루럴 프로젝트는 전체 그 투자 이민 중에서 20%를 따로 떼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루럴만 집어넣는 사람들은 전체 나머지 이제 집어넣는 투자 이민이 더 넘친다고 하더라도 여기 20%가 안 차면은 여기 사람들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분한테 이제 가장 적절한 이제 프로젝트를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무조건 이걸 하세요 그런 거는 아니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는 다 저라도 진짜 뭐 만약에 해도 진짜 손색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것만 일단은 다 갖고 오고요. 근데 다 특색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거는 루럴 지역 프로젝트인 거고요. 어떤 거는 이제 그 TA 지역 이제 프로젝트인 거고요. 어떤 거는 이제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공항 주변에 비즈니스 호텔 모텔이 많아요. 그런 것도 이제 갖다 놓고요. 이게 왜냐면 저는 아주 초호화 럭셔리 상업용 부동산은 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도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 보통 부동산이라는 게 경기를 타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초호화 고가 럭셔리 상업용 빌딩은 굉장히 많은 자본이 들어가고 굉장히 건설도 길게 되는 게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때는 분양이 잘 되기 위해서 호황일 때 팔아요. 근데 이게 부동산 경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한 5년이 지나서 계속 호황이면 좋은데, 자본주의가 5년 길면 10년에 한 번씩은 이제 불황과 호황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공사가 다 지어질 즈음에 이게 불황이 돼버리면 분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미분양이 돼요. 그러면은 초호화 럭셔리 호텔은 팔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지게 되면, 시중에 돈이 마르게 되면 그 큰 고가의 그거를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의 구매자 숫자 자체가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투자이민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사실은 좀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급인, 특히 이제 비즈니스 모텔 이런 거는 짓는 시간도 굉장히 빨리 걸리고요. 그 다음에 초호화 럭셔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들어가는 자본도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항 옆에 있는 게 항상 수요가 있어요. 왜냐면 워낙 비즈니스 트립이 많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는 그 중에서도 그 에어로스페이스 기업들이 있는 데서 짓는 비즈니스 이제 2인을 가지고 왔는데, 메리어트가 하는 거기는 해요. 그래서 재미는 없어도 가성비가 있는, 그리고 빨리 지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리어트나 힐튼 이렇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브랜드가 지어서 하고 있는 거, 이제 이런 거 위주로 들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투자임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동산 투자라면 내가 안정적으로 갈 거면은 어떤 데로 가야 되느냐를 조금 생각하시고, 아주 초호화 고가 럭셔리는 저는 안 가지고 와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초호화 고가 럭셔리는 일반 상업용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투자이민에서도 파산이 난 프로젝트들이 꽤 있어요. 가족 초청을 해서 뭐 연로하신 부모님을 초청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들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제 이게 조만간 내가 상속증여가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혹은 이런 분도 계셨어요.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셔서 이제 그때 한번 상속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상속증여세가 너무 세니까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무조건 이제 미국 영주권을 받아서 우리는 미국에서 이제 상속증여를 해야겠다. 이제 그러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전혀 못 하시죠. 그래도 뭐 미국에는 한인 커뮤니티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LA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의 중소도시 그 인구 수만 해요.
그러니까 뭐 작은 도시에서도 평생 살아가시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만 하실 수 있어도 사실은 뭐 얼마든지 불편함 없이 사실 수가 있고요. 한국 분들이 재주가 되게 손재주가 되게 특히 많으세요. 근데 미국 애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손으로 하는 거는 아시아권에게 맡겨야 된다 그런 생각이 되게 강해요. 디자인 뭐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심지어 의사, 치과 의사 이런 것도 손이 작아서 되게 그 기술이 좋아서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그런 면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러신 분들도 뭐 예를 들어 타투 같은 경우도 한국 분이 유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미술 쪽으로도 감각도 또 뛰어나고 이래가지고 되게 미국에서 이제 영어가 아니라 또 기술직이잖아요. 그래서 가서 또 살다 보면 기본적인 세화는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기술을 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작은 베이글 가게를 하나를 하면 한국에서는 그 어떤 요식업체를 해서 뭐 내가 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뭐 빌딩을 산다 하기가 사실 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작고 이게 되게 정해져 있잖아요. 마진이. 그런데 평소에 즐겨 가던 음식점인데 어느 날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 이 집주인이 이제 저기 돈 벌어서 저기 빌딩을 하고 이제 가게는 문을 닫았다라든지 그런 게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특히 베이글 가게는 아침 일찍 문 열어야 되는데 백인이나 이런 사람들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걔네들이 조금 잘 안 하려고 해서.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은 아침에 일찍 새벽같이 나가서 출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베이글 따뜻하게 구워가지고 주고 막 이렇게 해서 부지런히 돈을 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맨하탄에 있는 가게거든요. 그래서 뭐 그 옆에 가게도 사고 뭐 가게도 사고 나중에 뭐 건물이 되고 이러신 분도 굉장히 많고 또 제 굉장히 가까운 지인이 이제 레스토랑을 하는데 그 레스토랑에 그 야채를 납품하시는 분이 이제 중국 분이신데 그분도 처음에 이제 정말 무일푼으로 작은 이제 그런 자기 그 승용차 하나를 가지고 야채 같은 거를 납품하셨는데 지금은 그걸로 거의 뭐 준재벌이 되셔가지고 그 미국 전역으로 이제 그 야채를 납품을 하는 정말 미국 트럭은 한국 트럭보다 훨씬 크거든요. 대륙을 횡단하는 주를 횡단하는 큰 그런 거를 몇 개를 가지고 계시고 지금은 이제 그 아드님이랑 같이 하시는데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저도 실제로 눈으로도 보고 예전부터 이런 나오는 얘기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은 사실은 아직도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 살아있는 나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열심히 뭐 일을 해서 크게 돈을 버신 분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고 많이 생겨나고 계시고 그래요. 근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미국 애들이 워낙 일을 못해요. 특히 손으로 하는 거는 정말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것들 그다음에 좀 아침에 부지런 떨어야 되는 것들 그런 거를 따라오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한국에서 진짜 하는 것처럼만 하면 다 성공한다고 말을 하죠. 근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미국이 비자 숫자를 제한하지 않으면은 외국에서 너무 많이 들어올 거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 들어오면은 본인들의 어떤 게 블루칼라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손으로 그러니까 몸으로 일하는 직업을 많이 뺏길 걸 사실 알아요. 걔네도 알기 때문에 그 비자를 항상 수를 할당을 해놓는 거예요.